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바이링걸인 거 혹은 멀티링걸이 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있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는 언어를 2개를 배우면 두 언어에 약간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2개 언어를 더하면 또 뭐 언어가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신기했던 거예요. 그 바이오링걸들이. 실제로 바이오링걸에 관한 연구들은 아까 뭐 한국에서의 바이오링걸 연구는 조선족 대상으로 연구가 되게 많았다라고 했는데 실제 바이오링걸 연구는 미국에서 거의 다 시작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뭐 론자지 1913년 연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연구가 많이 돼서 지금 한 100년 정도가 바이링걸 연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신기했던 거지. 궁금하잖아. 머릿속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 두 언어를 그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스페인어 사실은 L1이 원래 스페인어인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민자들이. 그래서 스페인어랑 영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바이링걸을 대상으로 연구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궁금한 게 과연 득일까 싫을까, 그쵸?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되게 분분하거든요. 입장이 딱 있어요. 바이링걸인 것이 장점이다 라고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다, 해가 된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입장은 뭐라고 하냐면 득이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은 additive bilingualism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실이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subtractive bilingualis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dditive는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이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는 거고 subtractive는 뭔가 까진다. 그죠? 좀 몰랐어요, 이런 걸. 어떻게 본인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장점, 단점이요? 일단은 장점부터 얘기해보자. 장점은 일단 포놀로지컬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것도 저희 L1이 이제 카자오라서 카자오나서 포놀로지가 뭐라고 하죠? 그 레터들 너무 많아서 그런 어려운 사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자오를 먼저 배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배울 때 그래도 이게 발음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그 비알리스탁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알리스탁이 되게 그 바이오링걸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분 논문이 제가 찾아본 거로는 인용수가 750몇 회? 700몇 회 엄청 높더라고요. 바이오링걸인 것이 과연 인지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학습적인 면에서 과연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분은 득이 된다 그랬어요.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보다 인지 능력,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좋은 거고, 메타코그니티브, 상위 인지 능력도 되게 좋은 거예요. 즉, 상위 인지 능력이 좋다는 거는 내가 언어를 뭔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자기의 나름의 뭔가가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뭐죠? Metacognitive awareness. 글쎄요. 이게 뭐가 안 되면 내가 이런 노론을 해야지. 선택하고 이러는 것도 다 메타코그니티브 아니에요? 내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언어를 그냥 쓰는 거 말고 언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메타인 거죠. Thinking about thinking이죠. 그렇죠. Thinking about thinking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이게 영어가 안 될 때는 나 러시아로 해야지. 러시아어로 안 될 때는 카자오로 해야지. 그걸 그렇게 한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라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떤 상황에서 뭔가 급하게 내가 설명해야 돼요. 그게 나의 싱글 목적이다. 그렇게 보면은 카자말로 하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직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이해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이제 빨리 그 러시아를 쓰거나 아니면 한국말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영어를 쓰면서 섞이면서 저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을,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메타코그니티브 어웨어니스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언어를 하나 배우려고 할 때 모노링걸이랑 바이링걸인 사람이 있을 때 바이링걸이 더 잘 배울 수 있다고,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에서 따온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노링걸은 언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바이링걸은 이미 언어를 배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것도 있고, 물론
이제 L1, L2가 L3 학습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게 언어로서 오는 것 말고도 상위 인지적으로 또 언어를 배운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도 좀 덜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한국어나 영어를 배울 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먼저 예를 들어 단어 같은 거 배울 때 이게 한국말로 어떤 단어나 병원, expression 같은 거 설명했을 때는 그냥 러시아어만 배울 때는 이해 못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제가 카자흐말을 알기 때문에 이거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카자흐말에 이거 드실까? 약간 유추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카자흐말에 이렇게 하는데 그 expression인가? 맞아. 그렇게 느끼는 거 맞나였던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소스가 많다? 네. 근데 금방 이 얘기했던 게 논문에 그대로 나오는 게 바이오링골들이 장점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뭐냐면 그 유추와 분석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유추랑 분석 능력이거든요. 이 사물을 보고서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매개가 되고 이제 언어 습득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면에서는 유추 능력이 확실히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링골들이 실제로 유추 능력이 되게 좋대요. 그리고 또 지능도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뭐 Paul and Lambert라고 하는 이제 실험 그 학자분들이 쓴 연구가 있었는데 1962년에 쓴 연구인데요. 이것도 인용수가 1,500 정도 되는 되게 좋은 연구예요. 근데 이건 진짜 실제로 이제 아이들 성적표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있는 6개에 있는 프렌치 스쿨에 있는 그러니까 프렌치 스쿨이니까 몬트리올이 이제 캐나다잖아요. 바이링구얼 애들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이링구얼이랑 영어랑 그렇죠. 바이링구얼 아닌 애들 이렇게 봤을 때 바이링구얼인 애들 10살짜리 애들,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쳤을 때 뭐 4, 5학년 애들, 걔네가 지금 verbal, 말로 하는 거, non-verbal, 그리고 비언어적인 이런 모든 활동에서 더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non-verbal, verbal, intelligence. 지능을 말로 하든 말로 안 하든 지능 테스트에서 다 훨씬 잘했다. 바이링구얼 애들이 지능이 더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 연구는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재밌다. 그러니까 한국인 영어 바이링구얼인 아이들이 과연 지능이 높은가 이것도 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애시당초 한국인 아이들 그리고 뭐 홍콩 국제학교에 있는 영어가 거의 이제 더 더미넌트한 아이들 뭐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눠서 봤는데 이 연구 결과는 뭐냐면 결국 약간 개인차가 있다? 약간 이런 결론이었어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정을 한 게 뭐냐면, 그래도 막, subtractive한, 즉, 단점이 되지 않을까, 바이오링걸이 단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 건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리고 몇 살까지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에는 바이오링걸인 것이, 그러니까 둘 다 그 언어를 조금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두 언어를 완벽하게 둘 다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더라.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걔네들이 더 못하진 않더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의 바이오링구이라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애들한테 언어를 두 개를 동시에 가르치실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언제 시집갈 건데? 조카들이 많아서 맨날 고민이에요. 조카 발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조카들이 뭔데? 조카들이. 조카. 발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감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순간 나 깜짝 놀랐던 거 알죠? 이거 다 계산된 거예요. 이제 하이게 가고 있어. 맞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족구하고 있네, 이런.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일단 방송 끝나고 디테일하게 알려줄게. 어떻게 조카들이 있고 지금 애들한테 어떤 언어를 그러니까 동시에 할까 아니면 어떤 거를 먼저 할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를 일단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그 언어로 뭐 베이직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플러스 세컨드 랭귀지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 플러스 세컨드 랭귀지는 around 5 years, 6 years old 그때쯤에 하면 될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아이는 바이오링걸 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오링걸 되는 거 좋지 않다는 것보다는 하나를 먼저 하다가 그 언어를 통해서 다른 걸 배우는 걸로 하는 게 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코드 스위칭 너무 많이 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좀 sacrifice 되는 것 같아, 하나가. 저희가 그 바이링구얼에 대해서 되게 장점을 많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도 약간 카영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이 신문수 교수님도 한 가지 언어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으면 이제 다른 언어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어에서 언어 그 읽기에서 가설 중에 하나 뭐냐면 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둘 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즉 L1의 언어 능력이 좋으면 L2로 그게 전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선생님의 생각은 그거죠. 일단 L1으로 한국어로 그 정도까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즉 언어적 능력이 있으면 랭귀지만 달라져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적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L2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솔직히 실제로 진짜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1 잘하는 애들이 L2도 잘하냐. 근데 그게 어쨌든 언어랑 사고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영어 유치원 할 때도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어릴 때 영어 유치원 보낸 애들이 한국말에 있어서 약간 불리한 점이 있더라 이런 연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연구를 또 찾아봤어요.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분이 제가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인 바이링구얼 대상으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그분의 다른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한국인 아이들이 모국어 발달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어와 영어의 어떤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또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 연구 결과가 뭐였냐면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더라. 그래서 자기는 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를 옹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이링구얼이 되는 것이 모국어 발달을 그렇게 저해시키진 않더라라는 얘기를 딱 듣고서 내가 네. 근데 그게 시기가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분이 대상으로 한 그 아이들이 되게 한국에만 있던 애들이랑 그러니까 대조 대상이 애시당초 한국인 화자들이랑 그리고 정말 영어 바이오링걸 그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롱지튜드널하게 약간 추적을 한 거여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개인차도 근데 분명히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개인차도 이게 또 분명히 있죠. 약간 언어적인 거 플러스 언어적인 거 플러스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조금 못해도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도 그런 연구를 봤던 건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언어가 더 풍부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릴 때 못한다는 그 경험이 되게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언어 두 개 다 못해 이게 나중에는 둘 다 잘할 수 있어 할지라도 난 못해가 그게 마음에 박히면 힘들지 않을까.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연구에서 그 바이오링걸 대상으로 한 아이들은 다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었어요. 왜냐면 홍콩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진다는 건 부모님들의 그 어떤 SES가 Social Economic Status가 사회 경제적 지위?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아이들이었다는 그런 하여튼 그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MC 소리가 얘기한 게 그 바이오링걸의 그 서브트랙티브한 어떤 관점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웡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을 봤더니 바이오링걸을 봤더니 결국은 모국어 발달이 늦어지더라. 그러니까 모국어 발달이 늦기는 하는데 늦게 성장을 하는데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늦어도 발달을 하는 게 되니까 그 연구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어 바이오링걸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미국에 이민 온 그 소수민족 아이들을 봤더니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이 있더라. 그리고 가족 관계도 안 좋고 발달상 위험이 많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 애들은 바이오링구얼 애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는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인 거야. 엄마는 스페인어가 L1인데 이민자이기 때문에 영어는 당연히 서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들은 그 제 2세대인 거죠. 이민자 제 2세대인데 태어날 때부터 영어 관련된 모든 그런 주변이 다 영어인 그런 또 환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처음부터 모국어가 미국어 영어인 거니까 엄마랑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에 저해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이 저희 한국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그래서 원래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아동이 1990년대까지 그 이전에는 12%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근데 2000년대부터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한 25% 정도 되고 미국은 지금 학령기 전기 아동이 한 30% 정도가 바이링구얼이고 4명 중에 1명이 이민자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완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다문화 인구가 3.9%래요. 애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 인구가 3.9%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의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온 부인과 같이 결혼한 농촌 가정이 많잖아요. 꼭 농촌이라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한국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게 되게 고민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연구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뭐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요. 가정통신문 같은 거 보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 아이가 엄마가 한국말 못하니까 언어 발달이 조금 늦는데 그리고 엄마가 한국말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한국어가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영어 쓰시는 스페인 가족처럼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어눌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아이의 의사소통 문제도 있고 아이는 결국엔 바이링구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베트남어나 러시아어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앙따 문제가 그렇게 심하대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걔들이 소수니까 한국은 사실은 되게 모노링구얼 소사이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단일 언어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걔네들이 소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소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우리가 아직은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까 아기는 엄마의 L1 엄마의 그 언어를 하려면은 엄마만 아웃풋이 엄마한테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이 엄마한테만 오는 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좀 늦는 게 있는 네,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황성심 2018 연구에서 제가 봤던 건데 그걸 최근 보니까 연구네요. 2018 논문이니까 이제 올해 나온 논문인데 보니까 뭐 이중 언어 발달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생각을 해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 사실 걱정은 뭐냐면 러시아 엄마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제가 애한테 러시아어만 가르치고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학교 가서 왕따 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 애를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처럼 봐가지고 이 무리에 끼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러시아어를 가르치기가 싫다고 이런 인터뷰하는 거 좀 약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우리는 이제 약간 사회적인 면에서 아이의 사회 발달 면에서 이제 바이오링걸이 되는 것이 단점이 된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카영이가 봤을 때 자기 자신을 반추해 봤을 때 나는 멀티링걸인 것이 나의 어떤 다른 면에서 나를 약간 뭐랄까 나의 한계를 만드는 것 같다. 뭐 이런 점이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옛날에는 코드 스위칭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다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왠지 코드 스위칭 많이 하면은 제가 약간 uneducated 사람처럼 보이는가? 그 고민을 많이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뭔가 라이팅 해드리려면은 지금은 제일 잘하는 게 영어 같아요. academic writing을 영어로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근데 러시아나 카자말로 라이팅을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그 약간 일반 생활 그런 like casual everyday speaking 뭐 그런 것만 하고 근데 academic으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이해하는 능력은 어떤 거 같아요? 이해하는 거 러시아 카자말 다 비슷하게 이해하는데 단점이 뭐냐면 이해나 스피킹 했을 땐 단점이 거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academic level에서만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cademic level에서 어느 정도? academic level에서 카자말이 그렇게 academic하게 발달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그런 거 그렇지만 뭔가를 잘 쓰라, 뭐 paper, research paper 쓰라고 하면 못 쓸 것 같아요. L1으로서. 그거는 약간 발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거의 이 정도면 천재 아니야? 이 정도면 카양이죠. 카양 이 정도면 영재지. 거의 지금 보면은 단점이 별로 없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언어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치? 그러니까 넷 중에 어느 언어로든지 다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마치 팔이 4개인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개로 짚을 수 있다. 맞아요. 나는 팔이 2개밖에 없는데 카양이 팔 4개인 느낌이라서 지금 약간 질투나. 부럽다. 그리고 카영이가 되게 부러운 게 네. 보통은 바이링구얼인 사람 아니 멀티링구얼인 사람이
언어가 비슷한 언어를 잘하잖아요. 뭐 아. 스페니쉬, 잉글리시 잘하는데 근데 한국어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 카자흐 다 너무 다른 언어란 말이에요. 타이포로지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의 치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러시아 말 통해서 배웠고 러시아랑 좀 비슷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단어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우리 러시아 말에서 영어에서 아답팅 했던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가져온 단어들이 많다고? 그렇죠. lift 예를 들어 아니면 elevator 비슷해요. lift, elevator 엘리베이터 아니요.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그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러시아어로? 러시아 아니에요. 그 엘리베이터 지금 그럼 이거 뭐 만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언어 생성한 거예요? 같은 거. lift, like lift. 그죠. lift죠. 러시아 말로 영국에서 lift. 리프트라고 하잖아. 응, 그렇죠. 그렇죠. 야, 러시아 말로는 lift. 똑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영어로 단어 같은 거 배울 때는 그러니까 러시아 통해서 하니까 더 쉬울 수가 있고. 근데 약간 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엘리베이터라고 하거든. 승강기라고 근데 하는 맞네요. 맞잖아. 우리도 승강기라고 우리는 해요. 더 많은 거 우리 같아요. 평소에 맞는 것 같다는 더 거죠.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렇다고 다른 언어 뭐 스페니쉬랑 잉글리시처럼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문자도 다르잖아 다. 어수는 어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어수는 영어랑 러시아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more complex. more complex. 그래서 옛날에 더 복잡하니까. 신텍스 우리 신텍스 수업 때 배웠던 거 어려운 거 먼저 배우면은 쉬운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좀 그래도 어렵잖아요. 러시아 배우니까 영어를 배우는 게 좀 쉬울 수가 있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거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언어 간의 그 차이점, 공통점 보면서 뭐가 더 어렵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이 한 언어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먼저 배운 언어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더 복잡하잖아 그게.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좀 더 단순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맞아요. 쉽다 그랬잖아요. 그쵸, 조금 더. 없어지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거다. 그렇죠. 새로 구별을 해야 되거나 새로 막 있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런 경우는 조금 쉽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그럴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괜찮네요. 그거 뭐 있어요? 한국어를 배울 때는 카자흐를 통해서 카자흐어 배우세요. 왜냐하면 그 인플렉션이 비슷해요. 너를 너에게 너랑 그런 인플렉션이 카자흐 말에도 있어요. 조사가 있어요? 있어요. 오, 그래 외국인들이 또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외국인들이 없어서 어려운데. 조사가 없어서 어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좀 그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카자흐 말은 있어요. 어순을 막 바꿀 수 있겠네요. 한국말이 어순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조사 때문에. 그러면 조사가 있는 말은 똑같이 앞뒤를 바꿀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난 너를 좋아해. 너는 너를 난 좋아하진 않아. 근데 그거는 스피킹만 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쓸 때는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막 바꿀 수 있지 않죠? 그래도 쓰는 언어로도 나쁘지 않은데. 너를 난 좋아하진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사가 있는 언어들만의 특징이라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랬을 막 것 바꿀 수 같아요. 있다는 것이. 왜냐면 우리는 사인을 주는 거니까. 이게 목적어다. 이게 주어다.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니까. 우리 같은 알타이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알타이 여족이니까 영어랑 한국어는 카자흐로 배웠다 이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인도 유러피안 랭귀지니까 영어랑 지금 러시아어 같이 배웠다. 러시아는 인도 유럽인 아니죠? 아니에요? 슬로빅이죠. 슬로빅이야? 그럼 다른 네. 거야? 인도 다른 거죠. 유러피안인데도 아닌 거야? 그래도 비슷하죠. 카자흐보다는 좀 가깝겠죠. 그 예전에 우리 왜 유형론 공부했을 때 기억나요? 형태론에서? 네네. 그 타이포로지, 그 유형론 공부했을 때도 그때 그 카요인가 그거 좀 발제했거든요. 그 러시아어로 막 설명하는데 일도 이해 안 되는 거야. 그때 약간 뭐야 러시아어 얘 뭐야. 발표를 잘 못했네. 예시가 다 러시아어로 이렇게 막 칠판에 막 러시아어가요? 그래서 막 러시아 저거 뭐지? 근데 제가 그때 듣기로 러시아어랑 영어랑 분류학적으로 봤을 때 다르게 분류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좀 어글루티브 뭐 이런 거 아니었나? 맞아요. 좀 다른 분류예요? 잘 생각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뭐야? 아까 비슷하다며. 비슷한 점이 뭐가? 그래서 그냥 내가 인도 비슷하게 유러피안 느끼는 얘기했잖아. 것 같아요. 비슷하게 느끼는데 또 잘 자세하게 보면은 또 비슷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영어랑 한국어만큼 멀진 않지만 맞아요. 러시아어랑은 좀 더 그런 것 가까운데 같아요. 영어랑 맞아요. 스페인어만큼 가깝진 않다. 중간 정도다.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럼 평소에 러시아어 너무 궁금한 게 인터넷에 그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글씨 엄청 뭉갠 거, 막 합쳐진 거. 근데 그게 읽으면 또 읽힌다면서요. 러시아어를
필기체로 쓰면 되게 복잡한가요? 스펠링이 좀 어려워요. 그렇구나. 맞아요. 키릴 문자? 맞아요? 키릴리차를 쓰는데 막 세모가 많던데 막 뭔가 저기 세모 있잖아요. 맞아요. 키릴리차로 썼는데 너무 길고 우리가 실제로 프로나운스 하지 않은 레터들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 그렇구나. 안 쓰는 묵음 있는 말 그렇죠. 많구나. 다 쓸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런 말을 들었어요. 러시아어가 너무 복잡해서 외국 거를 러시아어로 번역하면은 영화 밑에 자막을 못 넣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네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서 더빙한다고 들었어요. 왠지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문장 같은 거 쓸 때는 너무 길어져요. 저희 거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나 코멘트에서 divide into two sentences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길게 쓰는 것 같아요. 문장은 영어로도. 그러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러시아어로 수입할 때 자막을 써야 아니면 더빙을 해요? 더빙 하잖아요. 그쵸. 나는 그 이유가 그거라고 들었거든. 너무 길어서 자막을 못 넣는구나. 그게 너무 리던던트해진다고. 너무 지저분하게 이렇게 잉여적으로 된다고. 저는 맨날 그냥 우리는 너무 게을러서 밑에 읽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구나. 나 근데 그 얘기를 어제 갑자기 순간 더빙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미국인 친구 있잖아요. 지난번에 녹음했던 그 에밀리가 얘기하는데 같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더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더빙은 애니메이션이 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선 그렇잖아요. 더빙은 아이들이 자막 못 읽으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더빙을 해줘서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랬더니 우리는 더빙 잘 안 해.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말고는 사실 별로 안 하잖아요. 미국은 어떤데? 미국 더빙 많이 한대요. 더빙한대요? 네. 미국이 더빙하고 생각 못했네. 근데 걔네도 수입은 하니까. 네, 수입은 하는데 그걸 더빙한대요.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넌 더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 호러블하다고. 자기 더빙 너무 싫다고. 이게 되게 가짜 같아서 별로 이렇게 현실감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 그 토요명화 이런 건 더빙했잖아요. 그렇죠. 이리 와요 스칼렛 이런 거. 가지 마요. 어색하네. 이상해. 그래서 우리 애니메이션도 그래서 사실 자막 뭐 이렇게 더빙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코코저 이런 거 재밌게 봤거든요. 뭐 인사이드 아웃 이런 거 볼 때 자막 써 있는 걸로 가잖아요. 더빙 저거 죽어도 안 가죠. 제가 한번 더빙 실수로 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진짜 더빙 매니아이신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저희는 더빙을 싫어한다는 거. 아니 보이스 액터 요즘에 진짜 잘하긴 하는데 더빙 배우님들 너무 잘하시는데 요즘에 또 되게 유명한 배우들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 더빙에. 그래서 근데 그래도 싫어. 저 그냥 한국에서는 더빙 안 하는 이유가 한국은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리스닝 연습을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고 그리고 우리는 번역이 간결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더빙 너무 싫어요. 가수들의 실제 목소리를 한번 듣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번역하는 더빙 들으면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그냥 오리지널 버전? 좋아요. 이번에 카영이랑 저랑 같이 어벤져스를 보러 갔거든요. 모두 보셨나요? 저희 봤죠. 스포를 하고 싶다. 근데 카영이랑 보러 갔는데 영화 시작하기 전에 카영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막을 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막을 안 보고도 영화를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 습관인 것 같아요. 확인. 들으면서 자막을 자꾸 체킹하는 거예요. 번역 틀렸나? 번역 자연스러운가? 내가 번역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더 자연스럽게. 맞아, 막 이렇게 맞아. 이거를 많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맞아. 근데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영어가 어려운 영어가 아니잖아요. 간단해서 쉽게 체킹할 수 있어요. 네, 잘하셨더라고요. 이러고. 근데 이번에 그 어벤져스 그 번역 문제 그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상하게 되게 예전부터 좀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냥 잘하셨다요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날카로우시네요. 근데 그 얘기 썰을 풀어야지. 그 사람들 다 읽고 있는 거죠, 밑에서 자막을 읽는 거죠. 웬만하게 영어를 엄청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읽긴 다 있죠. 근데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보게 된다. 이게 한 스크린이 그냥 눈에 들어와. 그렇죠? 그냥 글씨가 그냥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아주 그러니까 글씨 자체에 완전 포커스를 두지 않아도 약간 반 정도만 보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 영화 봤을 때는 뭔가 재미있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자막은 뭐 이렇게
그 워드가 바꿔가지고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웃는 거야. 맞아, 그거 있어. 그건 있어. 나는 아직 안 읽었잖아. 나는 듣고 맞아요. 있잖아. 나는 사람들 근데 먼저 하하하 이러면 계속 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few seconds after because I was only listening and most people were reading. 그래서 아 다들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저도 느꼈어요. 저는 같이 외국인 친구랑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걔는 남들이 나누는 포인트에 이렇게 웃어. 그러니까 약간 컨트롤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누는 포인트에서 지 혼자 막 웃고 남들보다 늦게 웃고. 그게 느꼈어요. 제가 이제 자막 보고 웃을 때 카영이가 아직 안 웃더라고요. 카영이 봤어. 카영이 아직 자막을 못 따라오고 있구나. 자막을 읽어야죠. 지금 멀티링골인데 한국어 자막 못 읽어요? 아유 읽기 싫어요. 근데 저도 자막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라섹을 했는데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킬 앤 하이드를 보러 갔는데 지킬 앤 하이드를 보러 갔더니 그 뮤지컬도 자막을 해주잖아요. 근데 자막을 너무 여러 군데 해주는 거예요. 여러 사이드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도록 배려해준 건데 라섹한 사람은 빛 번짐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막 한 개만 보기도 힘들단 말이죠. 근데 여러 군데서 빛이 쏟아지니까 너무 정신 사나워서 자막 다 없애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옆에 이제 같이 보던 친구는 영어 전공한 친구가 아니라서 이런 이기적인 제가 이렇게 카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영이가 한국말도 정말 오늘은 아직 많이 발현된 게 없어요. 왜냐면 비속어가 안 나와서. 맞아요. 이런 말 개떡 같은 이런 말 참 잘 쓰는데 개떡 같은 한국말 진짜 잘하는데 네, 막 이렇게 어떻게 논문 잘 쓰고 있어요. 몰라요. 개떡 같아요. 이런 거.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맨날 뭔 소리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어이가 없네. 노잼이야. 이런 거 엄청 잘 얘기해요. 근데 그런 것도 연구실에서 맨날 있으면서 연구실에 어떤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 말은 제 항상 친구들 우리 연구실에서 강배 말을 하는 강배가 뭐예요? 깡패 유깡패라고 리우깡패 강배 같은 단어를 쓰는 어떤 언니가 있어요. 저는 교양 있는 서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재밌게 그 언니한테 많은 단어를 배우고 있다. 저한테 저러고요? 어이가 없네. 우리 류 대표님 좀 지켜줍시다. 네. 저한테 무슨 말 배웠는지. 다른 언니였어요. 그래요? 아까 류광태라고 얘기했어. 아니 저희 류가 몇 명 있어. 그렇죠. 류현님. 그죠? 깜짝 놀랐어요. 난 줄 알았잖아. 그래요? not you, different you.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류가 한 3명 있어요. 그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카영이는 생각할 때는 어떤 언어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어릴 때 많았는데 걔네가 외국 살던 애들이 많았어요. 14살인데 제가 14살 때 미국에 7년 이상 살다 오고 이러면 이제 거의 유년기를 많이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생각을 영어로 해 한국말로 해? 하면은 난 영어로 하고 꿈도 영어로 꾸는데 요즘에 한국말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빠랑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 하지만 정말 아빠랑 얘기하다가 열받으면 영어가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영이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말하는 거. 혼잣말? 혼잣말 했을 때 영어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요즘에. 네.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친구들이랑 한국말을 많이 하지만 뭔가 when I want to be more serious 그때는 자동으로 영어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약간 농담 같은 얘기 할 때 수업 시간에 잡담할 때는 한국말로 막 하다가 맞아. 갑자기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또 영어로 얘기해요. 네, 그리고 수업할 때 이제 우리 발제하잖아요. 발제할 때는 무조건 영어로 하더라고요. 맞죠? 발제는 이상하게 영어로 하고 Q&A 세션 때는 뭐 그냥 캐주얼하게 릴렉스 하고 싶을 때는 한국말로 하는 것 같아요. 질문할 때는 네. 이제 질문하는 그런 디스커션 하는 그런 그렇죠. 때는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플린이라는 학자가 2009년에 뭐라 그랬냐면 이중 언어 혹은 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 언어 능력의 표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말을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바이링걸을 하거나 멀티링걸을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의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bilingual, multilingual이 다 될 수 있다. 그게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왜 우리가 태초에 하나의 언어를 썼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바벨탑을 쌓다가 바벨탑 무너지고 나서 여러 가지 언어로 갈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 내 언어만 고집할 수 없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 언어도 배워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 생각할 때 이게 표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이 일단 먼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워낙 monolingual, 즉 한 언어만 사용하는 단일 언어 국가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는데 저는 되게 안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특히 논문 찾아보고 이러면서 바이오링걸이 되는 거에서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나 다 바이오링걸이 될 수 있다. 이게 약간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한민족이라는 거, 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잘못된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실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진짜 한민족이 아닌데, 많은 배경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깨부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부시고, 우리가 한국어가 우리나라만의 언어다, 이런 생각을 좀 부숴야지, 좀 한국어를 통해서 다른 나라도 배우고, 그리고 한국어를 말고 다른 나라 언어도 배워서 우리나라 문화를 더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한 줄 평을 얘기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베트남 어머님들 베트남어 가르쳐주세요. 우리 바이링걸로 키웁시다. 좋아요. 되게 교훈적이네요. 아까 마음이 아팠던 게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가지고 네. 저희 그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봤거든요. 네. 그러네요. 제가 혹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카자어랑 러시아어 다 가르쳐주세요. 근데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하나씩. 5세 이후에 하나씩 가르치는 걸로. 네. 자, 카영 씨 여태까지 반말해 놓고서. 자, 카영이의 한 줄 평 해볼까요? 영어로 해도 될까요? Yeah, of course. Language is a weapon. More you know, more you have.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약간 I saw the movie Contact, and it's about the aliens who come to the Earth, and their weapon. They ask the people to exchange the weapon, and their weapon is language. 그래서 I feel like my weapon is my languages, and that makes me that helps me to talk with more people and to emerge into any society which I want to. 그렇죠. So it's my weapon. 언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카영 선생님이 진짜 SF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외계인이 나오는 SF 영화 컨택트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일리언 얘기 왜 하나 싶었잖아요. 일단 SF 마니아야. 아, 그렇구나. 그렇죠. 무게는 많을수록 좋죠. 그쵸. 언어 그쵸. 많을수록 좋다. 빵빵. 저는 아까 플레인이라는 학자의 그 말에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세 마디로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표준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이오링걸이다. 멋있어. 그렇죠? 우리 바이오링걸입니다. 모두. 좋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기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되게 핫했죠? 한때. 재밌네요. 지금도 이게- 핫한가요? 절대로 기울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풋의 양, 즉 노출의 양이 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유학만큼 효과가 또 직방인 게 사실은 없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쵸. 인정할 거 인정하고 좀 인정- 얘기해 봅시다. 네, 다음 주에 그럼 우리 조기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귀중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지금 엄청 바쁜 시즌이거든요. 겁나 바쁜 시즌. 그쵸? 네, 근데 은근히 또 긴장했어. 카영 이런 모습 처음 봅니다. 지금 귀엽네. 두 다리 지금 되게 다소곳하게 모았어요. 두 손 두 발 다 모으고.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평소에 좀 즐겨 들으시나요? 네? 평소에 저희 방송 좀 많이 들으시나요? 네. 많이 듣고 이게 그래도 한국말로 했으니까 저한테 리스닝 인풋이잖아요. 되게 훌륭한 학습자야.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게 좋은 학습자의 그 뭐랄까 특성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죠? 컨텐트 러닝. 좋습니다. 재밌게 들으면서 영어 교육을 몰입으로, 이머전으로. 그렇지. 배우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별로.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 안녕. 안녕.